예, 관광기업 창업론 5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4월 2일 2시간짜리 수업에 첫 번째 동영상을 하나 올렸고 촬영을 했고, 지금은 두 번째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 시간마다 한 줄짜리 리포트, 한 단어짜리 리포트가 나갑니다. 그러면 도어 시스템상의 리포트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뭐 아레아 한글이나 MS 워드로 제출하지 마시고, 그걸 확인하려니까 무지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MS 워드는 있지도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쳐다도 안 볼 테니까 간단하게 올리는 거 있죠. 뭔지 아실 거예요. 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출결 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셔야만 출석이 될 거예요. 또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해요. 여러분은 그냥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거저거 해야 되고 뭐 수동으로 처리해야 되고 더럽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두 과목은 그래도 그나마 이 창업은 괜찮은데 영어는 미치겠어요. 지나게 하니까 이거 보면서 혼자서 팝송 부르고 했더니 학생이 카톡으로 문자가 왔죠. 교수님 너무 불쌍해 보여요. 차량해 보여요. 그런 것들이 왔거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권 있죠? 그래서 버블 여권, 뭐 백신 맞았던 여권,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런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무서운 사회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역시도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나마 작지만 아직 그렇게 전체적인 비율은 높지 않지만 대한민국, 미국, 유럽의 잘 사는 나라들은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남미의 브라질 백신 구경도 못하죠. 그리고 미국은 자기 나라 인구의 몇 배가 되는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체 수출을 금지시켜 버렸죠. 그런 나라가 무슨 세계 지도자예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이 인간이란 종족은 굉장히 이기적이 되는 것 같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살기 위해서. 인류의 박애, 뭐 평화, 그것도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갈 때 얘기더라고요. 요즘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씁쓸해요. 제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것들하고 대치되는 것들이 현실에서 마구마구 발생을 하니까 가치관의 혼란도 오고, 내 자신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부득이하게 선거를 서울, 부산 시장 선거 몇몇 보궐선거 하니까 그거 보면 정치인들이 하는 꼬라지는 화가 나고, 국민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부터 지금 촬영하는 게 4월 2일이죠. 오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침부터 촬영을 하려고 마음 먹고 왔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확인을 하니까 아침에는 도어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확 뻑 가면서 촬영은 개뿔 촬영 안 한다 그러고 있었는데 10시쯤 되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10시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지금은 11시 10분 전이네요. 하나 촬영하고 두 번째 촬영. 네, 횡설수설 하는데 지금 4학년인 여러분을 생각하면 더하죠. 여러분들은 우리 집에도 만수가 있는데 우리 집 만수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하고 있죠. 나름대로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덜 해요. 근데 이 시대의 청년들은 참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속으로는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류는 살아남았어요. 멸망 안 했어요. 그 찰스 다윈의 얘기가 있죠.
지난 학기에도 매 과목마다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힘이 세서, 그래서 맘모스도 때려잡고 해서 아니고요. 똑똑해서 아니고요. 뭔데요? 변화에 적응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원격으로 회의를 하고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이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현실로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원격으로 회의가 되겠어? 원격으로 무슨 수업을 해?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닥치니까, 그래서 줌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변화, 그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대한민국은 조선시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라고 그러죠. 6.25 전쟁 통해도 변화에 적응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던 게 삼성, 대우, 뭐 그런 대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설탕 공장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설탕 공장. 제일제당이라고. 여기 가면 부산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전 시간에 얘기를 했던, 내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그게 짜증이 나니까 자꾸 취업을 하고 어느 회사 갈까 뭐 그런 걸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게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끊임없이 새로운 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 나는 게임을 안 했을까? 게임을 했더라면 그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할 수 있을 텐데.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메타버스, 그죠? 메타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죠. 책이 집에 있네요. 주문해서 읽고 있는데 아하 이해가 돼요. 그걸 읽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의 그 세계를, 가상현실 세계거든요. VR, AR만 나오다가 이제 완벽한 그 안에서 내가 물건도 만들어 팔고 친구들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이미 미국 청소년의 약 85%인가는 메타버스의 회원이고요. 또 네이버도 제페토인가요? 그런 메타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을 갖고 있죠. 대학 교수고 뭐 밖에서 보면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는 이유는 빨리 안 죽어요. 정년퇴직하고 한 5년 내지 10년만 살다가 딱 죽어버리면 뭐 벌어놓은 거 갖고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살아남으니까 100살까지 산다니까 짜증나 죽겠죠. 그때는 뭐라고 살 건가? 어차피 정년되면 이 직업에서는 나가야 되고, 그게 벌이를 위해서 그래도 뭔 일이 있어야 내가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잠깐 샜는데 제 본인 얘기로 갔는데, 결국은 뭐예요? 변화를 자꾸 느끼고 적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부산도 버스 중앙차로제 했잖아요. 그거 할 때도 뭐 말이 많잖아요. 모든 변화에는 거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변화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죠. 제일 좋은 거는 거부하지 말고 빨리 그 변화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취업 문제 뭐 그런 게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은 코로나 이전의 취업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도태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슬픈 현실이고
무서운 현실이에요. 자, 갑시다. 소기업 창업의 특징 하면 창업의 특징을 위해서 셋째 마샬이라는 사람이 했죠. 그 밑에 숲의 성장 과정에 비유하여 소기업의 생성, 대기업의 성장 및 소멸 과정을 설명하였다. 우리 집 만수가 그러더라고. 요즘 걔가 뭐 20대를 대표하는 건 아닌데 삼성에 들어가게 되는 젊은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대기업이 꼭 대기업만이 좋은 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대요. 저도 우리 아들이 만약에 삼성 간다고 그러면 옛날부터 그건 말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삼성 들어가면 명함 찍고 돌리고 급여도 많이 받고 좋지만 과연 그 생명력이 어디까지 갈 건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오래 급여는 작지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공기업을 가겠다. 그래서 공무원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변하는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뭐가 또 뭐가 뜨면 핸드폰에 스마트 뭐가 뜨면 겁이 나요. 하다가 안전재난 문자는 아예 꺼버렸거든요. 그게 오면 이 녹화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저 옆으로서 하지 말고. 자, 그 뭐죠? 그 뉴스를 봤는데 자동차가 휘발유차에서 내연기관이라고 그래요. 전기차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부품이 100개가 필요하던 게 50개의 부품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조립하는 사람도 필요가 없는 거죠. 5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회사하고 산업계하고 정부기관하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인원을 줄이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려면 인원이 필요 없는 인원이 생기잖아요. 그럼 감원하겠다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 산업 분야는 예외로 하겠다. 그런 걸 논의하고 있다. 라는 걸 신문기사에서 어저께인가 봤던 것 같아요. 야, 이것도 한번 사회적으로 난리가 나겠구나. 그럼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노동자들은 당장 내 직업이 없어지는데 난리가 나겠죠. 뛰들르고 나오고. 그런데 그게 대세예요. 대세. 참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도 현대나 그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 무서운 현실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의 편을 들어주는 거라고 노동자분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현대 재벌인데 뭐 경쟁력까지 현대 재벌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속한 근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 역설적인데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죠? 그게 지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주변의 변화를 감지하고 여기서 어떤 걸 할 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로 가면 대기업, 중소기업, 대체로 창업은 소기업이죠. 창업은 소기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커지겠죠.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으면 커지죠. 처음에는 둘, 셋이 하는 소기업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대기업만 너무 눈독 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로 치면 하나투어죠. 또 대한항공, 항공사, 여행사, 호텔 그런 것들이요. 대기업들이죠. 근데 하나투어도 감원 확 줄인다고 그러죠. 항공사도 지금은 합치잖아요. 그러면 말로는 합치게 해주면 안 줄일게 했는데 안 줄이고는 경쟁이 안 되거든요. 항공사가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속한 근로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근로자는 죽어라 투쟁하겠죠. 근데 끝에 가서는 기업 편을 드는 게 대부분의 나라들이에요. 왜?
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야만 나라의 국가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어느 게 옳은 거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새끼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방법은 뭔데? 그 속에서 눈부릅 뜨고 어느 걸 하면 좋을 것까 자꾸 봐야 돼요. 취업을 하더라도 그런 걸 고려를 하시면서 취업을 해야지. 잘 나가다가 6개월 만에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요즘 취업하는 것 중에 라디오를 듣다가 그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들어갔고 집에서 얘기했더니 뭐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집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업체가 무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진짜로 많이 해야 돼요. 망할 놈의 토익만 하고 있지 말고 토익한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나네요. 자, 맨 밑에 봅시다. 18페이지 하단에 마치 큰 나무와 작은 나무 그리고 여러 가지 잡초 같은 풀들이 함께 공존해야만 산이 숨을 쉬고 살아있을 수 있듯이 소기업은 중기업, 대기업과 더불어 계속 존속하고 또 소기업에 적합한 새로운 산업 분야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예, 코로나 초창기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올 스톱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를 타면 차문을 열면 본체하고 차 사이에 이렇게 까만 유리 고무 바킹이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이어링 하네스인가 뭐 그런 거 하는데 그거는 돈도 안 되고 노동력만 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대가 안 만들어요. 그럼 한국에도 그거 만드는 공장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전부 다 중국에 있었죠. 인건비가 싸니까. 그런데 물건을 주고받고 할 수도 없죠. 중국 그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고 어느 정도 처음에는 생산한 것도 수출이 안 됐고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아예 회사도 코로나 때문에 감염자 생기고 하니까 문을 닫아버렸고 그 고무 바킹 몇 개 때문에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가 셧다운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드리고 있냐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각 나라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부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 라인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죠. 비싸도 그걸 하겠다는 거죠. 우리 지금 반도체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도체 회사가 문을 닫고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텍사스 무지 더운 날인데 한파가 생겨가지고 전기가 끊어지는 바람에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가 생산했는데 이제는 반도체 그 조그마한 거가 없어가지고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조금 있으면 문 닫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다시 그 회사들을 미국은 미국 안에서 한국은 한국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게 흐름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옛날에는 대기업이 갑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건 계속되겠죠. 옛날만큼 심하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뭐 대기업 만들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걸로 시작했는데 꼭 있어야만 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시작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제조업을 하기는 우리 과에서 공부를 하고 제조업을 하기는 할 수 없는 건 아니나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 전공에서는 거의가 서비스업일 거거든요. 흔한 말로 장사, 그죠? 아까 얘기한 뭐 코인 노래방도 장사, 무인 아이스크림 못 가게도 장사, 다 장사 아니에요. 사실은 장사보다는 제조업이 발달을 해야 그 나라가 성장을 해요. 나라 성장이 왜 중요해? 그 나라가 성장을 해야 그 안에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점점 선진국으로 갈수록 제조업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밖으로 다 내보냈잖아요. 중국으로. 근데 중국이 또 미국하고 싸우고 앉아있으니까 은근히 너 어떻게 할래? 줄 서? 우리 편이야? 쟤네 편이야?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죠. 힘없는 우리나라는 이건 줄 쓸 수도 없고요. 한쪽에 줄 서면 한쪽에서 난리 칠 테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다도 제조업 못 만들고 이제 베트남 가고 미얀마 가고, 미얀마 난리치고 있지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이제 다시 자국으로 들여오는 거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괜찮아요. 그럼 그 와중 그렇게 해서 제조업이 국내에 생기면 경제가 돌아가면 그만큼의 서비스업의 수요도 커지게 되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화장품 같은 것도 구독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구독하려는 구독사업만 생각하려는 거야. 구독사업도 지금 꽉 찼어요. 물론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나 됐고요. 어쨌든 그래서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인건비가 비싸도 그 라인에 해당되는 거는 자꾸 불러들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이 대한민국 회사인데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 짓는다잖아요. 언뜻 이해가 안 가잖아요. 또 뭐죠? LG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데 공장을 미국에도 짓고요. 이미 지었고요. 유럽에 또 짓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유,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를 왜 거기다, 각각의 나라들이 요구하는 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골 때린 트럼프 말고 새로 바이든 됐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는 거예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에도 협력, 협업, 말로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러면서도 지살길 찾고 있거든요. 만에 반도체를 못 받으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나라의 기업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반도체 만드는 공장 우리나라에 세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팔아먹으려니 할 수 없이 거기 갖다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말놈의 정치인들은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해갖고 대기업을 쳐야 된다는 뭐 그딴 소리 하고 앉아있고, 부의 공평한 배분도 참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좀 전에 했던 미얀마 지금 쿠데타 가서 난리잖아요. 우리 광주 사태처럼 사람 죽고 멀쩡한 집에 가만히 있던 1살짜리 애한테 고무총 쏘고. 그런데 어느 나라도 지금 거기 가서 그냥 밖에서만 미얀마 군부를 규탄한다 그걸로 끝이잖아요. 왜? 서로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중국 미얀마 국군의 날 얼마 전에 행사했었거든요. 국군의 날인데 중국, 러시아 그리고 주변에 몇몇 나라들은 거기에 사절단도 파견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멀쩡한 국민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국군의 날 행사에 가요. 왜? 자기 나라의 이해가 엇갈리니까. 참 무서운 현실이고 냉정한 현실이잖아요. 세계도 그렇고 이 안에 조그마한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렇고 그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멍청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가지고는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어느 게 옳은 건가 그 생각은 해야 될 거는 같아요. 그게 저런 그 불법이 오래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래 가지 않더라도 그때까지 살아남으려면 참 깝깝한 현실이고, 학교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하면 깝깝하고, 개인적으로 저를 생각해도 내가 이 와중에서 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거 생각하면 깝깝하고. 자, 이거 리포트 안 냈던 것 같거든요.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아서 리포트는 그냥 할게요.
국제관광경영학과 4학년에 개설된 관광기업 창업론을 강의하는 교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 글자예요. 그것만 딱 땅땅땅 써서 내시면 돼요. 됐죠?